언제 제대로 개발하게 될 거냐? 내 서비스일 때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라미터를 다 체크를 하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서 네. 제가 기존의 콘텐츠로 소켓이나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좀 다뤘어요. 소켓 통신에 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혹은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어느 정도 달았고. 네네. 그런데 지금 앱박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정보 바로 지난주에? 네. 지난주 맞나요? 어쨌든 지난주에 파일 작업을 해가지고 파일 모듈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뭐 파일 모듈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는 다루진 않아가지고요. 파일 모듈을 얘기를 하면 파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URL과 실제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직접적으로 매칭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솔직히 일반적으로 파일까지, 특히 외주 업체의 경우에는 파일을 거의 신경 안 쓸 거예요. 파일을 신경 안 쓴다는 거가 그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를 신경 안 써요. 관리를 아예 안 한다. 안 하는 곳을 훨씬 많이 봤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 S3 그쪽으로 그냥 AWS 사용하면서 S3에 그냥 올리거나 아니면 그 아파치나 웹서버 같은 노드 네. 혹은 엔진엑스 혹은 아파치가 저장하는 기본 폴더가 있어요, 파일을. 네네. 그쪽에 그냥 몰아넣어서 사용하거나. 모든 파일을. 그쵸? 모든 파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유저가 글을 지웠어요. 파일이 첨부된 글을 지웠어요. 네네. 그냥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테이트만 아카이브 정도로 바꾸고 파일은 남겨놔요. 그럼 계속 그런 게 쌓이겠네요. 예. 좀 불필요한 예. 파일들이. 그런데 상관없죠. 일단. 왜냐? 동작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해당 자원은 개발 업체가 할 게 아니에요. 그쵸. 돈을 개발 업체가 내는 것도 아니고. S3의 파일이 쌓이면은 비용이 많이 나오겠지만 예. 외주 개발 업체가 내는 돈을 것도 내진 아니고. 않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왔어요. 유저도 없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뭐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기존 관리자 서버 비용만 120 정도 나왔었죠. 그런데 제가 그거 다 정리하니까 5만 원, 10만 원은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그리고 파일에서는 더 문제가 네. 만약에 S3로 올리게 되잖아요. 네. AWS가 귀속돼요, 거의. 왜냐하면 어떤 업체도 봤냐면 AWS에 한 1년간 썼어요. 네네. 파일이 쌓였잖아요. 네. AWS가 비싸가지고 딴 데로 옮기려고 했어요. 네. 이 파일 옮기는 데만 4개월이 걸렸어요. 그 개월수가 오래 걸린 이유는 어떤 걸까요? AWS에 저장된 거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네네. 네. 데이터베이스 맞춰야 되고. 그런 거, 네. 그냥 개발했었으면. 그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종속되는 게 되게, 만약에 AWS에, 그래서 어떤 개발업체는 AWS를 정말 많이 사용해가지고, 네. AWS를 많이 사용하면 장점이 개발이 편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서비스가 운영이 되면 AWS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AWS 계속 쓰면 되긴 하는데. 계속 돈 많이 내면서 해도 되긴 커질수록 뭐 돈은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면 빠져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은 우리가 벌면서 실제 돈은 AWS가 다 가져간 그렇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막 서비스가 너무 커져서 예. 이제 AWS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예. 이 벗어나는데 이제 뭐 개발자분이랑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이 더 쉽지 않아요, 그거. 만약에 서비스가 어느 정도 커졌으면 그거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걸요? 진짜 웬만하면. 그러면 비속이 될 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어쩔 수 없이. 그거 어느 순간은 벗어나야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엄청 들 거예요, 그거. 개발 비용이 일단 그것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네. 기존에 동작되는 게 빠져서 동작이 안 돼버리면 그게 더 심각한 그쵸. 크리티컬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가 동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진짜 크죠.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DC 인사이드나 그런 쪽 보면 네. 웹 서버에서 그냥 파일을 그냥 한 군데에다 뭉쳐놓고 그런 식으로 해버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스토리지를 다 꽉 차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서버를 하나 신규로 다시 개설해서 다시 돌려요. 이제 그냥 갈아 끼는 느낌. 예. 그래서 예전 데이터는 이쪽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전략이네요. 방법을 선택하는 건.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솔직히 글로벌로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예전에 게임도 보시면 유럽 서버 있고 막 그렇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유럽, 아시아. 예, 그런 게 서버가 딱 이런 식으로 배치된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 서버를 여러 개 만들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버 간의 정보를 교환은 되는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 레저렉션에서는 아시안에서 유럽 서버를 하더라도 데이터는 한 군데를 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옛날 디아블로에서는 그런 게 따로. 예, 따로였었고요. 그럼 이번 6월 6일에 나온다는 디아블로 4는 1DB. 예.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한 개의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로컬 DB 딱 붙어 있고, 즉,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모이는 곳은 마스터 DB 한 개일 거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쨌든, 파일을, 솔직히 그래서 파일을 신경 써주는 곳이 많지 않을 거다, 외주 업체는. 실제로 그러면은 예. 사업자, 대표님이 예.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 아는 경우가 많나요? 없죠, 거의. 말해야 주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데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쵸. 괜히 피곤하기도 하고, 대신에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요구하면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쵸. S3 말고 직접 만들어주세요. 아니, S3 쓰더라도 최소한 파일 지웠으면 삭제 좀 해주세요. 그런 하나하나 네. 잡는 거가 비용을 더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그쵸? 왜냐면은 추가적인 개발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파일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 파일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파일을 업데이트 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앱박스에서도 코드 한번 볼까요? 네. 앱박스 서버 쪽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감춰놓긴 해서 자, SRC 모듈 DB 아니다 API 그 다음에 박스 어드민 컨트롤러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업데이트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업데이트 그룹 박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뭔가 네, 업데이트. 지금 박스 그룹 박스라고 했는데 박스 그룹으로 지금 개발은 다 통일을 했어요. 네. 박스가 먼저 나오고 그룹을 하는 걸로. 그런데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라미터를 다 체크를 하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오너를 명시를 해요. 왜냐? 해당 오너만이 해당 업데이트를 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거에 이미지가 있으면 네. 기존 데이터를 불러오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네. DA로부터 정보를 불러와요. 있으면은. 예. 파일 매니저는 나중에 지금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파일 매니저에서 파일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요. 기존 파일을 아카이브 해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이 파일 매니저 모듈에서 많은 게 숨어 있어요. 어쨌든 아, 기존 파일을 지워주고 다시 새 파일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시 파일에 있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실제 운영하는 폴더로 파일을 이동시켜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거를 지금 앱박스에서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유저, 박스. 네. 그래서 박스에는 박스에 대한 프로필, 그런 이미지 정보, 네. 유저에는 유저 프로필 정보. 요 정도만 해가지고 임시 폴더에서 이렇게 했으면 옮기고 만약에 지금 아카이브는 요것도 지우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아카이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이걸 안 한다 싹 없어져요. 만약에 없어지고 한 줄만 있으면 돼요. 그냥 이 파일 세이브 할 때도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아, 데이터만 저장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빠져요. 여기 있는 부분. 그러면 진짜 외주업체 분께서 예. 굳이 이제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를 못 느낄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쵸. 파일 매니저 저거 또 지금 짧게 보이지만 짧지 않아요. 이게 다 따로 모듈에 숨어 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죠. 언제 제대로 개발하게 될 거냐? 내 서비스일 때만. 내 돈 나가고 나의 이득에 관계 있을 때만 네네. 어느 정도 제대로 개발해 줄 거다. 저는 그냥 해줄 때도 많은데 웬만하면 제가 본 모든 외주 업체가 지금 모두예요.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네네. 제 기준에 만족. 솔직히 지금 말한 것처럼 다 개발해줬지. 아, 병건님께서는 다 이렇게 해 주었지만 이 병건님 저 말고 다른 외주 업체나 그걸 외주 업체를 봤었을 때 제대로 파일 관리를 해준 곳을 저는 못 봤어요. 그거는 아는데 안 하는 걸까요?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알아도 안 해주죠. 뭐 할 필요도 없고. 귀찮기만 귀찮고 돈을 그쵸. 뭐 더 주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뭐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쵸?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파일 폴더 하나에 몇십만 개의 파일이 있어가지고 파일 탐색기 윈도우 파일 탐색기 열면 열리지도 않을 때도 있었고. 아 그러한 이제 파일 폴더. 관리가 안 된 예. 사례일 때 예. 아, 어쨌든 뭐 지금 다 얘기했나요? 어느 정도? 네 이제 다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파일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서비스도 얘기하냐면 호스팅 서비스 같은 녀석. 호스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계정을 만들면 어느 정도 공간을 부여해 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보다는 리눅스나 유닉스의 기본 기능을 쓸 때도 많아요. 그 호스팅 서비스 업체가 예. 이러한 리눅스, 유닉스의 기본 기능을 써서 이렇게 제공한다. 예. 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커버가 될 경우도 많고요. 이유는 그 리눅스나 리눅스에서 add 유저를 하면 기본적으로 유저가 추가되고요. 해당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해당 디렉토리에
패스워드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 패스워드를 부여해주면 그 유저는 그 해당 서버에 유저 이름, 패스워드 해가지고 자기 폴더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예, 딱 기본 기능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좀 빡세게 만들려고 할 때는 구글 드라이버나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경우에 이건 오히려 이런 건 특수 케이스이긴 한데 이때는 좀 그렇게 기본을 쓰면 안 되고요. 그 이렇게 기본을 쓰게 되면 국내 서비스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서버가 딱 고정돼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호주 출장 갔을 때는 되게 느려질 수가 있고 이런 거 없이 막 공유되고 막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하려고 한다면 가상으로 디렉토리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줘야 로케이션하고 관계없이 속도가 그쵸 나오죠.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구글에서 옛날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파일 관리를 되게 잘해주는 케이스인데 사용자가 같고 파일 이름이 같고 사이즈도 같으면 같은 파일로 취급을 해가지고 서버에 있는 파일을 쓰고 업로드를 다시 한번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DC 인사이드나 뭐 그런 뭔가 게시판이나 그런 쪽에서 웬만하면 유저가 하나를 올려도 똑같은 파일이 계속 올리면 같은 파일이 계속 쌓일 거예요. 이름을 뭐 어차피 서버에 올라가면 랜덤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계속 100번 올리면 100개 쌓일 건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유지한다. 엄청 효율이 다르죠. 디테일인 거네요. 예, 효율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글처럼 해도 티가 아무것도 안 나죠. 그렇죠. 유저나 뭐 사업주는 전혀 모르죠. 진짜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알았지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유저가 똑같은 파일을 악의적으로 막 올린다는 이제 경우도 많이 없긴 하겠지만 그런데 DC 같은 경우에는 짤이 같잖아요. 맞네요. 똑같은 짤을 계속 쓰는 용량 낭비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거네 하면 그냥 쳐버리고 그냥 같은 거를 계속 구글 드라이브였나 어디였나가 지금 제가 영상인가 뭔가를 했을 때 같은 걸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었었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모듈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앱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박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폴트 이미지 같은 거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간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예를 들어서 파일 앱박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정보가 파일의 실제 이름, 실제 이름은 랜덤하게 정해져요. 뭐 RX 1 느낌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랜덤하게 정해지는 게 첫 번째. 이거의 오리지널 이름, 실제 어떤 파일 올렸나? 그런 거를 해놨고요. 그리고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나눠놨어요. 일반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나눠놔서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MD, SM, LG 세 가지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유는 그 모바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자그만 썸네일을 쓰는데 오리지널 이미지를 받게 되면 되게 느려요 모바일은. 그 큰 거 하나 받는 시간에 막 10개, 20개를 받는. 그쵸. 뭔가 리스트 같은 화면에서 맞아요. 똑같은 이제 속도가 너무 다른 느려져요. 이미지들. 그걸 이제 켰을 때 한 번에 다 받아왔을 때 느려지다. 막 한 번에 20개 같은 이미지를 끌고 온다고 했을 때 데스크탑, 우리나라의 데스크탑은 속도 체감이 잘 안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모바일에 가면 이거는 속도 체감이 어느 정도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 같은 거는 썸네일을 위해 가지고 모바일 그런 걸 위해서 이미지는 세 가지 사이즈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with height를 다 적어서 뭐 던져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일반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미메 타입이라고 하는데 어떤 파일의 종류인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원본의 파일명 그런 것들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뭘 적어놨냐? 해당 관련된 파일 모듈을 그냥 사이드 정보로 적어놨어요. 이건 내부 관리를 위해 가지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파일 모듈에 관련된 게 박스다. 그렇게 되면 박스에 할당된 디렉토리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디폴트 이미지도 데이터베이스에는 디폴트 이미지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안 쌓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정말 간단하게 한다면 클라이언트가 하드 코딩을 하죠. 만약에 뭔가 이미지가 없으면 기본에 서버에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라. 그러면 네네. 이미지가 그런데 교체가 되면 그것도 교체를 해야죠. 그쵸. 그런 거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버가 그냥 그런 거 없이 서버가 주는 대로 클라이언트는 이미지를 표시하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디폴트 이미지 처리도 모듈이 낑겨 붙여서 만약에 해당 특정 필드에 네. 그 이미지가 없다고 하면 디폴트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던져주는 모듈이 하나 더 붙어 있죠. 클라이언트가 엄청 편해지는. 그렇죠. 이 정도가 지금 파일 모듈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그리고 또 아까 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모바일에서의 그 예. 느린 것들 있잖아요. 이미지 불러올 때. 예. 요즘에는 근데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또 모바일을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예. 대부분의 서비스도 그렇죠.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요즘 서비스에 뭔가 맞는 그러한 개발, 뭔가 그러한 노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냥 뭐 그냥 더 나으니까. 나중에 네. 파일 모듈 지금은 안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이미지 썸네일만 크기별로 만들면서 뭐 크립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라 네. 파일 크리퍼 스테이지 파일 크립 그러니까 리사이즈 스트레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배너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뭐 핏에 맞춰가지고 센터 핏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사이즈별로 어떻게 조정하느냐 아니면 크립을 안 하냐 어떻게 조정하냐 그런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패턴 사용해가지고 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네. 유저는 그냥 빠르네 하고 좋아하겠지만 뒤에서는 이러한 많은 작업이 있네요. 그렇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르지. 예, 어쨌든 네. 이 정도까지 네, 하겠습니다. PPT가 예.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서버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좀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 병건님의 이제 개발 수업 이제 서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느 정도 뭐 서버의 파일 모듈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예. 지난주에 작업했던 거를 어느 정도 소개해 준 거고요. 네. 예.